자, 여기 상상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한 거니까 그게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푹 떨어지는 뭐 어떤 상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기체 확산.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꾸르륵해. 그래서 여러분 모르게 내가 방구를 푹 꼈어. 푹 끼면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만 이렇게 있었겠지, 그지? 그죠, 지호야. 근데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슉 퍼져가지고는 홍우 코 속으로 이렇게 슉, 나이 코 속으로 슉 이럴 거 아니야. 나 상상할 수 있지, 그지? 종호야, 맞아,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그런 상상 했을 때 그게 그러한 상상이 자발적이다. 자발적. 자, 이 자발적 영어로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홍호야, 자발적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스폰테이니어스라고 합니다. 스폰테이니어스. 이 스폰테이니어스 혹은 자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 그때 쓰는 말이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자발적이다, 스폰테이니어스하다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 용어로 조금 더 편하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표현으로 바꾸면 자발적의 뜻은 뭐예요? 종호야, 자발적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응?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아요. 말이 너무 길어 근데. 또 짧게. 자발적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홍우, 자발적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발적의 뜻은 내추럴이라는 뜻이에요. 좀 다른 더 표현으로 바꾸면 상식적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폭포수를 상상을 했는데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푹 또 쏟아져요. 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당연하다, 상식적이다, 그런 말을 쓰죠. 이런 말들을 다른 말로 자발적이다 혹은 스판테이니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어떤 변화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그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어떤 변화를 상상했는데 그것이 비자발적이다 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면 이건 수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빗자가 있잖아요. 비. 요게 한자말로 이게 아닐 빗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자발적 영어로 쓰면 뭐예요? 비자발적. 예찬아, 비자발적 영어로 뭐라고? inspontaneous, non-spontaneous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닐 빗자니까 얘를 수리적 표현을 어떻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음수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 상상이 비자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떤 상상을 했는데 그게 비자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자, 자발적인 예들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비자발적인 어떤 변화는 어떤 예들이 있어요? 비자발적인 변화. 종호에 어떤 예들이 있어요? 비자발적인 변화. 지호야, 어떤 변화가 비자발적인 변화였어요? 예를 들어. 아, 이거 어렵네. 홍우, 어떤 게 비자발적 변화예요? 있잖아. 어떤 게 비자발적인 변화예요? 자, 여기서 변화는 물리화학 변화 구분이 되어 모든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구분되어 전 우주의 모든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전 우주의 모든 변화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변화가 비자발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여러분 코 속의 방귀 분자가 다시 내 코 속으로 쏙 이런 변화예요. 자, 나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아까 내가 방귀를 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나연이 코 속으로 샥 들어간 거야. 나연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나연이가 아 뭐야? 그래서 나연이가 흥 했어요. 흥 했더니 그 기체가 다시 푹 빠져나가지고 슉 날아가 다시 내 똥꼬를 쏙 이렇게 된 거. 나연이 알겠죠? 나연이 이제 복수했을 기분 좋죠. 그런 상황. 이 비자발적인 거예요.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10,000살이래요. 10,000살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발사된 총알이 열 에너지와 더해져서 다시 탄피로 회수. 이런 상황이에요. 총알을 팡 발사했는데 그러면 그 총알 안에 들어있었던 그 화학 연료가 이렇게 뭐냐면 폭발 반응을 하면서 안에 탄두가 튀어나가가지고는 어디에 콱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탄두가 어디에 콱 맞으면 사실 탄두도 가만히 있어야 탄두도 막 다 쪼개져 버려요.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디 벽 같은 데 이렇게 탄두가 탁 맞으면 이게 탄두가 예쁘게 콕 박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어디에 탁 맞으면 탄두도 와장창 쪼개지거든요. 실제로 총상이 엄청 무서운 게 총을 탁 맞으면 사실은 관통상 정도면은 이거 깨끗한 상처예요. 근데 보통의 총알은 어떻게 되냐면 탁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 뼈를 딱 맞았을 때 쫙 쪼개져요. 쫙 쪼개지면서 주변을 튀어나가면서 주변을 다 찢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총상은 진짜 무서운 상처인데 뭐 어쨌건 그렇게 어디에 맞은 총알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간 게 다시 모여가지고요. 뒤로 돌아가서 펑 하고 터졌던
그 뭐냐면은 이 폭발물이랑 다시 폭발 생성물이랑 다시 합쳐져 가지고 거꾸로 다시 총알로 들어가서 탄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탄알 이 뭐냐면 총알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던 영화가 있죠.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죠. 테넷이라고 하는 그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 이런 것들을 연력학 제2법칙을 주제로 다룬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테넷이라는 영화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자발적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자발적은 내추럴 상식적인 당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자발적의 뜻은 뭐겠어요? 지호야, 비자발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오, 맞습니다. 이 말을 써도 되겠죠. 비자연적, 비상식적, 당연하지 않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걸 아우르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요? 이걸 아우르는 가장 좋은 표현. 그건 뭐예요? 비내추럴, 비상식적, 비당연한 을 뜻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요? 언내추럴이야. 잘 봐.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형용사로 뭐로 표현할 수 있냐고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형용사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 그 말도 안 된다를 형용사로. 임파서블이요. 불가능. 즉 비자발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자발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것의 반대말로 비자발적을 인식을 하는데 비자발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고요. 비자발적은 안 되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안 되는 일을 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는 있어요. 상상은 불가능해요. 상상은 가능해요. 상상은 불가능해요.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상한 것을 가지고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항상 뭐가 나온다?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체가 조작된 시스템을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상상을 했을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계산을 하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조작되어 있는 게 연력학이라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은 이런 상황에 대한 계산을 하면 항상 이렇게 나오도록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없는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변화 자체를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니까 동영상인 거예요, 정지사진인 거예요. 정지사진인 거죠. 그럴 경우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이게 0. 알겠죠? 즉 3번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평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요 1번하고 3번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1번하고 3번은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형용사로 표현하면. 1번하고 3번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예찬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그렇지. 파서블인 거야. 2번이 뭐야? 2번이 어떤 상황이야? 임파서블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알아둘 건 이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능한, 자, 가능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바로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 우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한 변화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고온, 고압, 고농도 영역에서 저압, 저온, 저압, 저농도 영역으로 물질 및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평형에 도달하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관찰할 수 있는 가능한 변화의 특징입니다.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전 우주적 엔트로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증가하거나 같거나. 즉 우리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화학적 변화는 항상 이런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런 일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고온, 고압, 고농도 영역에서 저온, 저압, 저농도 영역으로 물질 및 에너지가 이동해서 평형에 도달하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얘 하나만 들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바로 바람이요. 바람 불잖아요, 바람. 바람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책에 나오잖아요. 바람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요. 근데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기체라는 물질이 고밀도로 쌓여 있는 게 고기압이죠. 저기압은 반대고요.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압 영역에서 저압 영역, 혹은 기체 입장에서 보면 고농도 영역에서 저농도 영역으로 기체 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 기체 분자의 이동을 인간이 경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바람은 영원히 붑니까? 언젠간 멈춥니까? 바람은 언젠간 멈추죠. 그 바람이 멈춘 상황이 바로 뭐예요? 그 바람이 멈춘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고기압이고 처음에는 저기압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기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고기압은 어떻게 돼요? 더 고기압이 되나요? 아니죠. 압력이 낮아지겠죠. 저기압은 기체 분자를 받아들여서 압력이 약간 증가하겠죠. 그러면 양쪽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그럴 경우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속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과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이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짜자자잔. 이 문제의 적용.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2번 문제에 나와 있는 얘들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어떤 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도가 20도씨였는데 이게 어떤 겨울이었나 봐요. 겨울에 0도씨였어.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안에 집에 있다가 외출을 해가지고는 난방을 꺼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0도씨가 된 거야. 보이죠? 보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example 1. 자, 우선 편의상 누구를 시스템으로 잡아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집을 요걸 시스템이라고 잡아도 상관없겠죠? 오, 그래. 그러면 어디를 서라운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어디를 서라운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 어떤 겨울, 여기 이제 주변 서라운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1. 자, 지금은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하겠구나. 맞나요? 맞죠? 주어져 있는 이 변화요. 주어져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20도씨였던 집이 나중에 0도씨가 됐다는 얘기는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했겠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Q 시스템. 자,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러면 열량이 증가한 거예요, 열량이 감소한 거예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량이 증가한 거예요, 열량이 감소한 거예요? 자, 이 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집 입장에서는 열량이 증가한 거예요, 열량이 감소한 거예요? 열량이 감소한 거죠. 감소. 이렇게 되겠네. 이 표현을 뭐라고 해요? 시스템 입장에서 열량이 감소한 것. 시스템 입장에서 열량이 감소한 거를 우리의 일상적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입장에서 열량이 감소한 것을 뭐라고? 발열이라고 하죠. 발열 영어로? 홍우 발열 영어로? 바로 엑소서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열의 뜻은 시스템 입장에서 열의 방출. 자, 그리고 동시에 Q 서라운딩.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한 거예요, 열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한 거예요, 열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인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이 차는 뭐죠? 바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Q 시스템 더하기 Q 서라운딩을 합쳐 Q 유니브라고 할 수 있는데, 홍우야, 아니, 종우야, 얘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0이라고 했었죠?
0이 되는 이 관계를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잖아. 얘가 0이 되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Q 유니버스 0은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인가요? 자, Q 유니버스 0이라는 말을 이 요 수식을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종우야? 그렇지. 우주에 열이 없다가 아니고요. 우주에 열이 없다가 아니고 우주의 열량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열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열을 받아들이면 서라운딩은 내어놓아야 되는 거고, 시스템이 열을 내어놓으면 서라운딩이 열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델타 S 시스템, 자, 양수 음수 뭐겠어요? 자, 지호야, 양수 음수 뭐겠어요? 양수 음수 뭐겠어요? 음수겠죠? 왜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열이 증가해야 엔트로피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은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엔트로피도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열이라는 말의 뜻은 열량 감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열량 감소니까 얘는 무질소도 감소겠죠. 그리고 동시에 델타 S 유니브, 아니야, 유니브란다. 저기에 있는 서라운딩, 예찬 수식이 뭐라고 했죠? 델타 S 서라운딩 수식이 뭐라고 했어요? Q 서라운딩 오버 T라고 했었죠. 이게 양수니까 얘도 양수겠지.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렇다면 어디가 더 커야 됩니까? 바로 이쪽이 더 커야 되겠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왜 이쪽이 더 커야 돼요? 바로 델타 S 시스템, 델타 S 서라운딩 더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델타 S 유니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지금 무슨 표현이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왜 0보다 커야 되죠? 왜 이래야 되죠? 예찬아, 왜 이래야 돼요? 지금 저 얘기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상식적인 변화예요? 지금 잘 봐요. 난방 끄고 나갔더니 집의 온도가 0도씨가 됐대요. 외부 온도랑 같아졌대요. 지금 이 변화는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당연한 변화예요? 당연한 변화죠? 당연한 변화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은 엔트로피 증가라고 그랬어요? 감소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은 엔트로피 감소라고 했죠? 서라운딩은 엔트로피 증가라고 그랬어요? 감소라고 그랬어요? 서라운딩은 엔트로피 증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되면 둘 중에 크기가 누가 더 커야 되겠어요? 이쪽이 더 커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변화에 대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 여기 그림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그림 준다, 그림 준다. 두 번째,
어떤 냉장고가 있는데 온도가 영상 10도예요. 영상 10도예요. 여기 무르가 있어요. 무르가 있어요. 근데 무르가 얼음이 되는 상상을 했어요. 자, 상상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상상은 못하는 상상도 있어요. 상상은 언제나 할 수 있죠. 알겠어요? 상상은 했어요. 그래서 10도씨 냉장고에 무르를 넣고 무르 아이스 자, 이렇게 되는 상상을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자, 이 경우 변화가 일어나는 건 H2O니까 누구를 시스템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누구를? 이 변화를 시스템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서라운딩은 누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서라운딩은. 뭐 전 지구가 서라운딩이긴 하지만 지금 이 변화에 국한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서라운딩은 누구겠어요? 얘겠죠? 얘가 지금 서라운딩이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물이 얼음이 되는 건 당연히 발열이에요, 당연히 흡열이에요? 물이 얼음이 되는 건. 물이 얼음이 되는 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나연아?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무조건 요렇게 열이 이동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 과정은 항상 발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바로 이 뭐냐면은 응고 과정은 항상 발열이죠. 그러면 우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 변화 과정의 시스템은 열량 감소 발열이고요. 냉장고는 열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변화 과정은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거고요. 냉장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열을 받아들였으니까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 부등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을 더했을 때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 왜? 지금의 변화는 뭐 하기 때문에? 종호야, 지금의 변화는 뭐 하죠? 그런 말 쓰지 말고 다른 말로 불가능이죠. 10도씨 냉장고에 물을 넣어놨는데 그게 얼음이 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때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를 뭐라고 표현한다? 음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여전히 감소, 서라운딩의 그 엔트로피 변화 무조건 증가인데 두 개를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둘 중에 크기가 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논술해보라가 서울대 입시였어요. 서울대 입시 문제 중에 이걸 논술해보라는 게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게 나왔고 카이스트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왜 코로나 백신이 저온 유통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카이스트 입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저온 조건에서 유통시켜야 되는 것과 보시다시피 저렇게 고온 조건에서 저렇게 물이 얼음이 영상 10도에서 물이 얼음이 되는 게 불가능한 것이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밀접한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내용보다 또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서울대 기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카이스트 기출만 따로 드린 이유가 여기 카이스트 기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 그것만 따로 드린 거예요. 서울대 거는 작업하면은 뭐 새로 하는 거 더 있으면 더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 기출 보니까요. 네. 5년 전에는 막 6문제씩 나오는데 그걸 한 번에 6문제를 다 푼 거예요? 아니면 사람마다 보는 문제가 달라요? 카이스트는요 수학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와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수학 푸느라고 과학을 잘 못 풀어주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6문제가 다 나오는 다 나와요. 건데. 다 나와요. 쫙 다 나와요. 과학하고 수학이 같이 나와서 애들이 수학 막 보다가 과학은 대충 쓰고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은 그랬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과학도 좀 쓰길 바래요. 그래. 왜 거기는 그런지 모르겠어요.